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다들 소중한 한 표는 잘 행사하셨나요? 아무튼 이렇게 또 6월이 찾아왔습니다. 봄을 보내주기가 너무 아쉽네요. 6월에는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또 주식시장에도 5월보다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6월의 첫 공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한 퓨얼셀이죠. 기업명을 딱 들었을 때 두산퓨얼셀이나 S퓨얼셀 같은 대표적인 수소 관련주들이 딱 떠오릅니다. 네, 맞아요. 범한 퓨얼셀, 수소 연료전지 전문 기업이에요. 2019년 12월에 범한 산업의 수소 연료전지 사업부가 물적 분할되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선박의 핵심 기자재인 압축기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범한 산업으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2015년에 GS칼텍스의 잠수함용 연료전지 사업 부분을 양수했고, 또 2018년에는 현대제철의 건물용 연료전지 사업 부분까지 양수를 했어요. 2019년에는 수소 충전소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수소 사업부를 따로 떼내서 독립법인으로서 범한 퓨얼셀이 출범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회사의 핵심 사업인 수소 연료 전지는 무엇인가? 제가 수소 연료 전지는 어떻게 전기가 발생되는지 그림으로 첨부해 뒀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히만 얘기를 하자면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와 산소 간의 전기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를 만들고 난 뒤에는 배출되는 게 물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 발전 장치로 꼽힙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에너지원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수소연료 전지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가 있는데요. 범한 퓨얼셀은 현재 잠수함용 연료전지와 건물용 연료전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잠수함용 연료전지, 건물용 연료전지,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 이렇게 세 개입니다. 잠수함용 연료전지는 수중에서 전기를 생산해 잠수함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건물용 연료전지는 건물에서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고 이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건물에 또 온수까지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소 충전소는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고요. 사업 부문별로 매출 비중을 보면 2021년 매출액 기준으로요. 잠수함용 연료전지 부문이 46.4%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수소 충전소가 38.6%, 그 다음 건물용 연료전지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범한 퓨얼셀의 정체성은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잠수함용 연료전지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잠수함용 연료전지에 대해서 제가 기본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시작할게요. 잠수함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뭘까요? 네, 수중에서 아주 은밀하게 오랜 시간 동안 작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걸 바로 자막 능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잠수함이 이렇게 물속에서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이 가능하려면 공기 불요 추진 체계 AIP라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뭐냐?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추진력을 만들 수 있는 동력 기관을 뜻합니다. 물속에서는 산소 공급이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잠수함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 거죠. 네, 잠수함은요, 크게 디젤 잠수함과 핵 잠수함으로 나뉘는데요. 표를 보시면 디젤 잠수함의 잠항 시간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면 위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발전을 해야 하는 방식이라서 잠항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수면 위로 올라갔을 때 적에게 노출될 위험도 그만큼 커지겠죠. 반면에 핵 잠수함은 원자력 발전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 연료가 소진되지 않는 한 거의 무제한으로 잠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5,000톤급의 잠수함 이상에서만 구현이 가능하고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디젤 잠수함의 자막 능력을 보완해줄 공기 불요 추진 체계를 보조 동력 기관으로 탑재한 그런 잠수함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AIP 시스템 중에 하나가 수소 연료 전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는 그 자체로 잠수함의 단일 동력원으로서 쓰이지는 못하고요. 디젤 엔진 같은 재래식 잠수함의 보조 동력 기관으로서 자망 기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핵잠수함은 그래서 장기간의 대양작전을 중시하는 소수 국가에서만 사용되는 경향이 있고, 단기간의 연안작전을 주로 하는 한국이나 독일, 스웨덴, 이스라엘, 호주, 인도네시아 등등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디젤 엔진에다가 AIP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추세라고 해요. 네, 범한 퓨얼셀은 AIP를 구현하는 연료전지를 만드는 기업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국내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고요.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잠수함용 연료전지 상용화에 성공한 회사예요. 독일의 지멘스에 이어 두 번째로 이걸 성공합니다. 이 부분으로서 기술력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봐요. 최초의 순수 국산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 범한 퓨얼셀의 연료전지 AIP가 탑재되면서 상용화를 이뤄낸 거죠. 기사를 보시면 도산 안창호함은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디젤 추진 잠수함이고 공기 불요 추진 시스템을 탑재한 국내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에 AIP로서 범한 퓨얼셀의 연료전지가 쓰였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가 현재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정의 현황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보고2 사업에는 모두 독일 지멘스의 AIP가 탑재됐는데 장보고3 사업의 3,000톤급 잠수함에는 범한 퓨얼셀의 연료전지 AIP가 탑재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안무함, 신체호함에는 이미 탑재가 됐고 추가로 6척 건조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교체 수요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범한 퓨얼셀은 국내 유일, 독점, 잠수함용 연료전지를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이 전방산업이고 최종 고객이 정부가 되기 때문에 정부 계획에 맞춰 생산이 진행되고 정부 통제하에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고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정부가 어느 정도의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해 줄 테니까 좀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정부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정책 변경에 따라 실적이 출렁일 수 있다는 건 단점이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크지 않다는 것도 단점이고요. 네,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건물용 연료전지 부문을 볼게요. 아파트나 빌딩, 오피스텔 같은 건축물에 설치해서 건물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고 이때 발생한 열로서 온수를 공급하는 시스템 되겠습니다. 건물용 연료전지의 구성과 기능을 적어놓은 표를 첨부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 추출기를 통해서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연료전지 스택에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전력 변환 장치로 직류 전원을 교류 전원으로 변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건물용 연료전지는 아직 온전하게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가 존재하는 공공기관 위주로 그나마 적용이 되는 편이고 정부의 보조 지원 없이는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은 시스템 단가나 설치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 발전도 한참 더 이루어지고 규모의 경제가 확산이 되어야 한다라는 과제가 있는 거죠. 그나마 앞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제도가 적용이 된다면 시장이 조금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을 뜻합니다. 공공아파트에는 2023년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민간 아파트에는 24년부터 적용될 전망인데요. 근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은 본격적으로 확대되려면 시간이 아직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범한 퓨얼셀은 제품 라인업을 좀 확장하면서 커질 시장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건물용 연료전지는 이 정도로 보고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을 좀 계속 해왔고 수소 관련주를 공부해본 분들이라면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소 에너지 네트워크 하이넷. 범한 퓨얼셀도 2019년 이 하이넷의 주주로서 참여를 하면서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에 본격 진출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범한 퓨얼셀이 가진 경쟁력이 무엇이냐고 하면 수소 충전소 부품 원가 비중의 약 50%를 차지하는 대형 수소 압축기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부분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범한 산업이 생산을 하고 있는 수소 압축기고요. 이를 공급받아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로 제작된 수소버스 대용량 충전소의 표준 모델을 확립하기도 하면서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어요. 그동안 전국에 수소 충전소 12개를 구축했고 11곳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트랙 레코드를 쌓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도 수소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 사업에는 뭐 큰 어려움은 없을 듯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각 사업 부문별 제 개인적인 느낌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잠수함용 연료전지 분야는 범한 퓨얼셀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잠수함이라는 무기체계 자체가 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리고 건물용 연료전지는 아직은 좀 갈 길이 좀 멀어 보이고요. 그나마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이 정부의 수소 활성화 정책에 따라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상장한 일진하이솔루스보다는 기대가 훨씬 덜한 느낌이에요. 일진하이솔루스는 국내 유일의 수소차 연료탱크 제조사면서 현대차에 독점 납품하고 있다는 부분이 큰 메리트로 다가왔었죠. 수소 차량 대 잠수함. 잠수함이 보편적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느낌이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회사도 연료전지의 적용 분야를 훨씬 확장하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먼저 선박용 연료전지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제해사기구의 탄소 감축 규제안이 발효됨에 따라서 향후에 수소 연료전지나 암모니아 추진선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디젤 잠수함에 연료전지가 보조 동력원으로서 쓰였던 것처럼 LNG 추진선에도요. 연료전지가 보조 동력원으로서 먼저 접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부터 그 시장이 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연료전지만을 주 동력원으로 하는 친환경 선박은 2030년이나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무튼 작년에 삼성중공업과 중대형 선박용 연료전지 공동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가 있거든요. 잠수함용 연료전지 사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선박용 연료전지 상용화에도 잘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지상 모빌리티용 연료전지인데요. 수소 전기버스용 연료전지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범한 그룹 중에서 범한 자동차가 수소 전기버스 제조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관계사를 활용해서 트랙 레코드를 쌓겠다는 생각이고 그 후에 좀 해외나 기타 차량, 기타 특수 차량용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수소 전기버스로의 전환 계획을 미리 발표했기 때문에 잘 진입을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발전용 연료전지인데요. 아직은 관련 기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에 대해 연구 개발 중이고 2025년에 개발을 완료한 후에 시장 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금 먼 얘기기는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연료전지의 적용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자금도 대부분 발전용 연료전지와 선박용 연료전지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시설 구축, 연구 개발, 인력 채용 등에 사용할 계획이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회사의 가치는 미래 성장성을 얼마나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발전용 연료전지 쪽에서는 두산퓨얼셀이 국내 1위고 건물용 연료전지에서는 S퓨얼셀이 1위고 수소충전소는 효성중공업이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범한 퓨얼셀이 이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잠수함 쪽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아쉽다 싶고요. 잠수함용 연료전지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박용 연료전지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만 놓고 보면 뭔가 조금 부족하다 싶기는 한데 다행히 수소 관련주에 대한 대외적인 분위기가 좋아서요. 신규 상장주로서 이런 것들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수소 산업에 대한 지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축소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 수소 산업 육성을 중점 과제로 내세우면서
정권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도 수소 관련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호재입니다. 최근 수소 관련주인 두산퓨얼셀, S퓨얼셀, 비나텍 등등등 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절대 무시할 수 없죠. 네, 범한퓨얼셀이 조금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서 실적 잠깐 보겠습니다. 19년 말에 물적 분할하면서 출범했기 때문에 20년 실적부터 확인 가능하더라고요.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액은 44.4%나 상승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제품의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수소 충전소 수주 및 매출 확대 덕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2021년 1분기 대비해서 2022년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또한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형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게 좋고요. 또 영업이익률도 1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좋습니다. 넘어가서 재무 안정성 지표를 보면 2020년에는 부채로 잡히는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발행한 데다가 운영자금 대출까지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게 됐는데 2021년에 상환 전환 우선주는 전량 보통주로 전환이 됐고요. 영업 현금 흐름도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재무 안정성이 훨씬 개선된 모습입니다. 아직은 근데 부채 비율이 높아요. 이번 공모를 통해서 자본금이 증가하고 영업을 통해 계속 이익을 발생시킨다면 부채 비율은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네요.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총 213만 6천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32,200원에서 4만 원을 제시했고요. 상단 기준으로 총 공모 금액은 약 854억 원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3,507억 원 정도. 청약은 6월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4일 걸립니다.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상장은 6월 17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청약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DB금융투자에서 가능합니다. 네,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자주조합의 6.5%를 배정했더라고요. 미리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하고 그에 맞게끔 배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6,800만 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기는 한데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넘어가서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35.80%입니다. 유통 물량이 좀 많아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1,256억 원 정도가 되고요. 기존 주주 비율 13.02% 존재합니다. 기존 주주는 보니까 다 재무적 투자자들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투자를 유치한 게 2020년 2월인데 그때 대비해서 현재 밸류가 3배가량이나 높아진 상황이라서 이번에 좀 자금 회수할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아요. 즉 상장일에 바로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 주주 물량이요. 그래서 유통 물량 측면에서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 그리고 FI들 물량 중에서 보호예수가 걸려있는 물량이 총 10.93% 정도가 되는데요. 다 1개월 보호예수가 약속된 상황이라서 그 후에는 시장이 또 풀릴 수 있다는 거 체크하고 가셔야겠습니다.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볼게요. 가치평가 방식으로 EV 에비타를 활용했습니다. 이젠 여러 번 설명 들어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대규모 장비가 필요한 산업들은 매년 적용되는 감가상각비가 크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인 에비타를 적용한 EV 에비타를 주로 활용합니다. 범한퓨얼셀의 투자 설명서에서 찾아보시면 마찬가지로요.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집행되고 있어서 그로 인한 감가상각비를 보정할 수 있는 EV 에비타를 활용하게 됐다라고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비교 기업으로는 S퓨얼셀, 상하프론테크, 비나텍, JNK 히터 4개 기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수소 대표주인 두산퓨얼셀은 EV 에비타 거래배수가 너무 높아서 제외했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제가 각 기업의 사업 내용과 5월 31일 기준의 시가총액, 2021년 매출액을 표에 써놨는데 범한퓨얼셀의 매출은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는데 공모가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는 것을 딱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공모가가 조금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벌써 드는데요. 한번 플로우 보시죠. 우선 4개 기업의 평균 EV 에비타 거래 배수는 35.61배가 나왔습니다. 에비타에다가 이 거래 배수를 곱해서
기업 가치를 계산을 해볼 텐데 에비타는 영업이익에다가 유무형 자산 상각비를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요. 영업이익과 유무형 자산 상각비를 2022년부터 2024년 예상 추정치를 20% 할인율로 현가화한 값을 평균 내서 구했더라고요. 현재 수익이 이미 나고 있는 기업인데 아직은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낸 거죠. 미래 추정치를 사용함으로써.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향후 3개년 추정 에비타를 보시면 당연히 회사가 아주 쑥쑥 성장을 잘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21년 영업이익은 62억 원을 기록했는데 22년에는 104억 원, 24년에는 무려 235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잡아놨어요. 이거야 뭐 제가 실현 가능성이 정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확히 판단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정치를 바탕으로 계산된 평가 시가총액을 적용 주식수로 나누니 주당 평가가액은 55,374원이 나왔고요. 여기에 할인율 41.85%에서 27.76%를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 32,200원에서 4만원을 도출한 겁니다. 할인율은 그래도 최근 6개월 코스닥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을 적용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미 평가 시가총액에 대한 밸류가 저는 조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6월 워밍업 영상에서도 이미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일진하이솔루스와 공모가 산정 로직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EV 에비타를 썼고요. 적용 에비타를 계산한 방법을 보면 일진하이솔루스도 21년에서 23년 예상 추정치를 20% 현가화한 수치를 적용했더라고요. 범한 퓨얼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EV 에비타 거래 배수는 범한 퓨얼셀이 조금 더 낮은 수준이고요. 적용된 할인율은 범한 퓨얼셀이 더 높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딱 두 개 회사의 공모가 산정 방식을 놓고 보자면 범한 퓨얼셀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지금 일진하이솔루스 때와는 시장 상황이나 공모주에 대한 평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서 조금 더 예민하게 공모가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한번 펄을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해봤어요. 비교 기업 그대로 썼고요. 이들의 펄을 평균을 내니까 47.32배가 나왔습니다. 범한 퓨얼셀의 21년 순이익인 33억 원에 적용 펄을 곱하니까 평가시가총액은 1,562억 원이 나왔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주니 주당 평가가액은 17,817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펄을 적용했다면 공모가는 훨씬 저렴해졌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마찬가지로 22년부터 24년까지의 예상 순이익을 현가화해서 적용을 했다면 가치는 조금 더 올라가기는 하겠죠. 근데 이렇게 그냥 21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공모가 상단 기준의 퍼가 106.27배로 계산이 되거든요. 동일하게 21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유사 기업들의 퍼와 비교해 봤을 때 현저히 높습니다. 현재 퍼 100배 이상인 수소 관련주는 일진하이솔루스와 두산퓨얼셀이 있는데요. 과연 이 범한 퓨얼셀이 이렇게까지 밸류를 받을 수 있을지 약간 염려가 되기는 해요. 여기까지 쭉 봤을 때 사실 작년 같은 분위기에서 상장을 했다고 하면 와 수소다 그냥 가자 라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유통 물량이나 공모가, 공모 구조, 기업 전망 굉장히 깐깐하게 따지는 형국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 기준에서 쫙 평가를 해봤을 때 아주 베스트한 공모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수소 관련해서 대외적인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잘 엮어볼 수는 있겠고요. 수요 예측 결과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좀 6월에는 돈을 벌 수 있을 테니까요.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실적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과 수소 연료전지의 사업 분야 확장성에 얼마나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저도 조금 궁금하네요. 유통시총이 1,0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가 꽤 괜찮아야 그나마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칠게요. NH에 배정된 수량이 40만 3,200주로 가장 많고요. 한투에 10만 800주, 하이와 DB에는 각각 15,000주씩 배정이 됐습니다. 제가 참고 청약 건수에는 해당 증권사에 가장 많이 유입됐던 청약 건수를 적어놓기는 했는데 보면 그냥 NH투자증권에 청약하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증권사별 청약 한도는 제가 100% 등급 기준으로만 적어뒀습니다. 청약 한도 때문에 아무래도 NH에 거의 다 몰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청약 수수료는 DB금융투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2,000원이 적용됩니다. 계좌는 한 투만 비대면에 한해서 청약 당일 개설 후 바로 청약 참여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6월 7일까지 개설하셔야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자, 수요 예측 결과는 6월 7일에 발표될 텐데요. 6월의 첫 공모주 스타트 잘 끊어주면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관들의 반응 아주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편하게 잘 쉬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